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고혈압에 대해 정말 열심히 공부했죠? 이제 웬만한 건 다 아는 것 같은데 딱 한 군데만 가면 왜 그렇게 작아지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병원입니다. 큰 맘먹고 예약해서 몇 시간을 기다려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막상 진료실에만 들어가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어디 불편하세요? 하는 질문에 그냥 늘 똑같죠 뭐하고 얼버무리다 혈압약만 타서 나온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집에 와서야 어지러웠던 거 물어볼걸. 요즘 기운 없는 것도 말할걸. 하고 후회하고요. 그 3분마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오늘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려고 합니다. 병원을 더 이상 어렵고 무서운 곳이 아니라 내 건강을 함께 관리하는 든든한 파트너를 만나는 곳으로 만드는 비법. 의사 선생님께 칭찬받는 현명한 환자가 되어 전쟁에 나가는 장수는 전날 밤 작전 계획을 짜죠. 우리에게 병원 가는 날은 내 몸과 벌이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작전 회의를 하는 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의사 선생님이라는 최고의 아군 사령관을 만나러 가기 전날 밤 딱 10분만 투자해서 나만의 건강 브리핑 자료를 준비하는 겁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첫째, 지난번 진료 이후 내 몸에 있었던 특별한 이벤트를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면 심한 감기 몸살을 앓았다, 가족여행을 다녀와서 며칠 과식했다, 새로운 운동을 시작했다 같은 것들이요. 이런 이벤트들은 우리 혈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입니다. 둘째, 내가 요즘 가장 신경 쓰이는 증상 딱 한두 가지만 정해보세요. 어지럼증, 손발 저림, 불면증, 무기력감 등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말하면 핵심을 놓치기 쉬우니 가장 불편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셋째, 내가 먹고 있는 모든 것을 점검하세요. 처방받은 혈압약은 물론이고 옆집에서 좋다고 해서 먹기 시작한 건강식품, 자식들이 사다 준 영양제, 심지어 가끔 먹는 두통약까지. 약이든 건강식품이든 서로 궁합이 안 맞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세 가지만 간단히 메모해 두셔도 다음날 진료실에서 훨씬 더 자신감 있게 내 상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진료 당일입니다.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갈 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혈압 수첩입니다. 나 혈압 꼬박꼬박 잘 재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혹시 숫자만 빽빽하게 적어 가시진 않나요? 140에 90, 135에 85. 물론 숫자, 기록도 중요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그 숫자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그 배경 이야기를 더 궁금해합니다. 마치 우리가 탐정 소설을 읽을 때 범인이 누구인지 아는 것만큼 왜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그 동기를 궁금해하는 것과 같아요. 그럼 혈압 수첩을 앞으로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을지 예를 들어볼까요? 평소보다 혈압이 유난히 높게 나온 날이 있다면 그 숫자 옆에 작은 글씨로 메모를 해보는 겁니다. 전날 저녁 동창회 과음, 오전 부부싸움, 하루 종일 손주 돌보느라 힘들. 반대로 혈압이 아주 안정적으로 나온 날에는 오후에 1시간 산책, 기분 좋은 날처럼요. 이렇게 간단한 메모만 추가해도 내 혈압 수첩은 단순한 숫자 기록지가 아니라 내 생활과 혈압의 관계를 한눈에 보여주는 건강일기가 됩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 일기를 보고 이분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많이 오르는구나, 운동을 한 날에는 확실히 혈압이 안정적이네 하고 훨씬 더 정확하게 내 상태를 파악할 수 있죠. 그러면 스트레스 관리도 신경 쓰셔야겠네요 라거나 지금 하시는 운동 아주 좋습니다 와 같이 나에게 꼭 맞는 맞춤 처방을 내려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혈압 수첩에 숫자와 함께 짧은 이야기를 담아보세요. 진료의 질이 달라집니다. 진료실 문만 열고 들어가면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 경험, 왜 그럴까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 앞에서 괜히 주눅이 들고 짧은 시간 안에 무언가 중요한 말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일 수 있어요. 이 백지 상태 증후군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미리 질문 리스트를 적어가는 것입니다. 식당에 갈 때도 미리 맛집 메뉴를 정해놓고 가면 고민 없이 주문할 수 있는 것처럼 진료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작은 메모지에 내가 오늘 꼭 물어보고 싶은 것들을 두세 가지만 적어가는 겁니다. 요즘 들어 아침에 일어날 때 좀 어지러운데 약 때문일까요? 제가 먹는 이 영양제, 혈압약이랑 같이 먹어도 괜찮을까요? 선생님, 다음 달까지 제 혈압 목표는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처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질문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몸이 안 좋아요 보다는 아침에 일어날 때, 특히 침대에서 벌떡 일어날 때 눈앞이 핑 돌아요가 훨씬 더 좋은 질문이죠. 진료가 시작되면 의사 선생님께 양해를 구하고 이 메모지를 꺼내서 보면서 하나씩 물어보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잊어버릴까봐 몇 가지 적어왔는데요 하고요. 이렇게 하면 짧은 3분 동안 내가 궁금했던 핵심적인 내용을 빠짐없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도 환자가 자신의 몸에 관심이 많고 치료에 참여하려는 모습을 보면 더 신뢰가 가고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지기 마련입니다.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3분의 진료를 30분처럼 만드는 기적을 보여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사 선생님께 무언가를 숨기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 혼날까봐 혹은 잔소리 들을까봐가 가장 클 거예요. 사실 어제 친구들이랑 술 한잔 했어요. 요즘 담배를 다시 피우기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 몰래 옆집에서 좋다는 건강식품을 먹고 있어요. 같은 것들이요. 마치 학창시절에 숙제 안 해놓고 선생님께 거짓말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우리 부모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혼내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몸의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해서 최선의 치료법을 찾아줘야 하는 내 편이죠. 만약 내가 술 마신 사실을 숨기면 의사 선생님은 혈압이 오른 이유를 약 효과가 떨어졌다고 오해해서 더 독한 약을 처방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른 건강식품을 먹는 걸 모르고 처방한 약이 그 식품과 만나간에 무리를 주는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건 마치 자동차 정비사에게 어제 사고 난 적 없어요 하고 거짓말하는 것과 같아요. 정비사는 겉만 보고는 어디가 고장났는지 알 수가 없어서 엉뚱한 곳을 수리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당장은 조금 껄끄러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나를 더 큰 위험에서 구해주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의사 선생님을 믿고 내 몸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공유하세요. 그 솔직함이 바로 명의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가끔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말을 쓰실 때가 있죠. 칼슘 기량제가 교감신경 항진을 이런 말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냥 고개만 끄덕이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이해하지 못한 치료법은 절반의 실패나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되묻기의 기술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선생님,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그 말씀은 제가 앞으로 땡땡땡을 조심하라는 뜻일까요? 하고 내가 이해한 내 언어로 바꿔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염분 섭취를 제한하세요 라는 말을 들었다면 아, 선생님, 그럼 앞으로 국이나 찌개 국물은 먹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하고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물으면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첫째, 내가 의사 선생님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의사 선생님은 내가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더 쉬운 말로 다시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모르는 걸 물어보는 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 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의 표현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을 외국어처럼 듣지 마시고 반드시 내 언어로 번역해서 담아오세요. 진료가 거의 끝나갈 무렵 인사를 나누고 나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더 해보세요. 바로 의사 선생님과 다음 진료까지의 목표를 함께 정하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운동하러 가서 트레이너 선생님과 다음 주까지 체중 1kg 빼기 하고 약속하는 것과 같아요. 목표가 생기면 동기부여가 되고 훨씬 더 열심히 관리하게 되거든요.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생님, 그럼 제가 다음 달에 올 때까지 수축기 혈압을 130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 30분씩 걸어볼게요. 와 같이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말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도 아주 좋은 목표네요. 그렇게만 하시면 약을 줄여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고 격려해 주실 수 있죠. 이렇게 의사와 환자가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함께 노력할 때 치료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진료실을 나서는 발걸음이 그냥 약만 타러 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선생님과 한 약속을 지키러 가는 뿌듯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작은 목표를 설정해 보세요. 자, 오늘 정말 중요한 팁들을 많이 알려드렸죠? 너무 많아서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 의사에게 칭찬받는 환자의 비밀 노트로 딱 5가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진료 전날 밤 내 몸 상태와 질문거리를 미리 메모한다. 둘째, 혈압 수첩에는 숫자와 함께 그날의 이야기를 함께 기록한다.
셋째, 진료실에서는 질문 리스트를 보고 궁금한 것을 빠짐없이 물어본다. 넷째, 내 몸에 대한 모든 정보는 솔직하게 공유한다. 다섯째, 의사의 어려운 말은 내 언어로 되물어 확인하고 다음 목표를 약속한다. 이 5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하셔도 여러분은 더 이상 수동적인 환자가 아니라 내 건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스마트 환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이런 환자를 만나면 더 신이 나서 열심히 진료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오늘은 의사 선생님을 내 건강의 최고의 파트너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몸을 지키는 지원군과 공격하는 적군을 모두 알게 됐어요.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실천입니다. 아는 것을 삶으로 가져와 꾸준히 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려고 해도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며 시작조차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무릎, 허리 아파도 할 수 있다. 5070 맞춤 혈압관리 운동법입니다. 관절에 무리 주지 않으면서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운동들을 알려드릴 테니 다음 영상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현명한 진료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